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는 애드리안 벨트레, 토드 헬튼, 조 마우어 3명이 기자투표를 통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해 입성에 성공한 벨트레는 95.1%를 얻어 역대 득표율 17위에 올랐습니다. 벨트레는 MVP 수상은 없지만 역대 3루수 중 안타 2위, 홈런 3위, 타점 1위, 승리기여도 3위, 골드글러브 8위라는 미친 누적 성적을 쌓았습니다. 득표율 95.1%는 1936년에 퍼스트 5였던 베이브 루스, 호너스 와그너와 같고 더 위대한 커리어를 가진 리키 앤더슨, 윌리 메이스, 테드 윌리엄스보다 높습니다. 이는 이제 명예전당 투표율로 선수를 평가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득표율 역대 1, 2, 3위는 모두 2016년 이후 입성한 선수들입니다. 75%를 겨우 넘기긴 했지만 마우어의 첫 해 입성도 놀라웠습니다. 마우어는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모두 가지고 있고 역대 유일한 타격왕 3회 포수지만 누적 성적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마우어가 포수로서 소화한 7,883이닝은 이반 로드리게스의 3분의 1이자 피아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뇌진탕 부상 때문에 포수를 일찍 포기해야 했던 마우어는 포수로서 921경기, 다른 포지션으로 93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우어의 첫 해 입성은 이제는 명예전당에 들여보낼 때 누적보다는 임팩트가 중시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출전한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팀이 10전 전패를 당한 마우어는 1997년 필 니크로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경기는 출전했으나 팀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명예전당 선수가 됐습니다. 최근 명예전당 투표는 그야말로 득표율 인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생긴 건 2014년의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저스의 담당 기자이자 경력이 가장 많은 기자 중 한 명이었던 켄 거닉은 10명까지 고를 수 있었음에도 잭 모리스 한 명에게만 표를 줍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거닉은 약물시대 선수들은 누가 약물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약물시대를 보낸 선수들은 약물시대를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의 매덕스, 글래빈, 프랭크 토마스가 첫 해 입성에 성공하지만 매덕스는 571명의 투표인단 중에서 거닉을 포함한 16명으로부터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만장일치를 기대했던 칼 리켄 주니어가 2007년 98.5%에 그친 데 이어 2014년 매덕스가 97.2%, 2015년 랜디 존슨이 97.3%를 기록하자 만장일치 입성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닉의 기권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전미 야구기자협회는 10년 이상 활동한 기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던 투표권을 심사를 해서 주기 시작했고 거닉 같은 일부 베테랑 기자들은 투표권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4년에는 571명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올해 투표권을 가진 기자는 33%가 줄어든 385명이었습니다. 일부 베테랑 기자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베이브 루스가 만장일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100%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1936년 첫 투표에서 타이콥, 베이브 루스, 호너스 와그너,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이 최초의 5인이 됩니다. 49.1%에 그친 사이영은 3수 만에 들어갔고 로저 손스비는 5번이 걸렸습니다. 당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까지의 은퇴 선수와 심지어 현역 선수까지 모두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루스는 당연히 100%였을 겁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전 투표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몇 번째 턴에 들여보낼지와 득표율을 철저히 계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 슈미트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루수가 첫 해 득표율이 96.5%였기 때문에 슈미트를 능가하는 3루수가 나오지 않는 한 슈미트의 득표율을 넘을 수 없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치퍼 존스가 슈미트를 깨는 97.2%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공식은 박살나게 됩니다. 둘의 성적을 비교하면 승리 기여도는 슈미트 106.8,
존스 85.3, 리그 MVP는 슈미트 3개, 존스 1개, 골드글러브는 슈미트 10개, 존스 0개, 실버 슬러거는 슈미트 6개, 존스 2개, 주요 타이틀은 슈미트 홈런왕 8번, 존스 타격왕 1번이고 존스도 우승 반지가 하나 있지만 슈미트는 필라델피아가 창단 98년 만에 첫 우승을 한 1980년 월드시리즈의 MVP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2016년 켄 그리피 주니어가 최초의 99% 득표율을 얻고 2018년 존스가 슈미트를 넘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19년 마리아노 리베라가 최초의 만장일치 선수가 되고 2019년 로이 할러데이와 2022년 데이비드 오티스가 첫 해 입성에 성공하면서 더 확실해집니다. 그 와중에 데릭 지터에게 유일하게 표를 주지 않은 한 명은 무슨 이유였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명예전당 투표는 철저히 비공개이며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치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치로는 내년에 나오는 선수 중 CC 사바시아와 함께 명예전당 입성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첫 해 입성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치로에 대한 관심은 마리아노 리베라에 이어 두 번째 만장일치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치로는 일본에서의 풀타임 7년 동안 7번의 타격왕과 7번의 베스트 나인, 7번의 골드글러브와 7번의 올스타, 야마모토가 달성하기 전 마지막 MVP 3연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풍을 메이저리그까지 이어갑니다. 2001년 이치로는 타격왕과 함께 신인상과 리그 MVP를 동시에 차지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2004년에는 262안타로 조지 시슬러의 기록을 84년 만에 경신했고 역대 최초이자 다시는 나오기 힘든 10년 연속 3할 200안타 골드글러브를 데뷔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의 기준에 딱 맞는 확실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데다 역대 7명뿐인 3000안타 500도루를 달성함으로써 임팩트와 누적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치로는 미일 기록을 합산할 경우 4367안타는 피트로즈의 4256안타를 넘고 승리 기여도 111.2는 역대 19위인 리키 앤더슨과 같습니다. 9번의 타격왕 역시 타이콥의 11번 다음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치로가 도전하는 명예전당은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이지 미일 기록을 합산해주는 일본 명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트로즈는 이치로의 개인 안타수가 자신의 기록을 넘었다는 말에 그럼 나도 마이너 기록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치로가 27세 시즌부터 시작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 가산점이 얼마나 더해질지가 이치로의 득표율을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치로는 만장일치를 노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44세 시즌까지 뛰면서 통산 타율 3할 1푼 1리를 기록하고 27세 시즌에 데뷔해 3000안타를 기록한 이치로는 확실한 볼륨을 가지고 있지만 세이버 매트릭스로 평가한 공격력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로는 통산 WRC 플러스가 일본에서는 161에 달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104에 그쳤습니다. 104는 현역 선수 중 DJ 르메이유와 앤드류 베닌텐디 사이에 해당됩니다. 이치로의 클래식 스탯은 그윈과 비슷합니다. 안타는 그윈 3141개, 이치로 3089개, 홈런은 그윈 135개, 이치로 117개, 도루는 그윈 319개, 이치로 509개이며 골드글러브는 이치로 10개, 그윈 5개, 타격왕은 그윈 8번, 이치로 2번입니다. 하지만 WRC 플러스는 그윈이 132, 이치로가 10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레퍼런스는 그윈 69.2, 이치로 60.0, 팬그래프는 그윈 65.0, 이치로 57.7로 승리 기여도 또한 그윈이 각각 9.2와 7.3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치로가 그윈의 첫 해 득표율인 97.6%를 넘기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이버 기록의 약점 때문에 100%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기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표를 던질 것인가를 고민했던 선배들과 달리 확실한 명전 선수라고 생각되면 첫 해부터 표를 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는
투표에 참가하는 요즘 기자들의 생각은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치로는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패하더라도 이치로는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첫 해 입성은 충분해 보이는 오타니가 어떤 득표율을 받게 될지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